안녕하십니까. 4월 9일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4월 15일 총선거는 그 투표 개시 시간까지 정확히 6일을 앞둔 시점입니다. 저의 오랜 경험에 비춰서 이번 21대 총선거처럼 투표일 6일을 앞둔 시점에서 이렇게 깜깜한 선거는 처음 경험합니다. 인물에 대한 평가, 정책 공약에 대한 평가, 이건 이미 실종돼 버리고 각 정파끼리의 중상, 모략, 막말, 험담, 퍼붓기, 거기에 곁들여서 난데없이 여야가 재난소독 퍼주기에 노름판에 판돈 키우듯이 먼저 여당인 민주당이 이 4인 가족 최대 100만 원씩 이렇게 하면 전체 9조의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여기에 맞받아 가지고 황교안 대표가 난데없이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25조다, 9조다, 25조다. 이제 여당이 그보다 더 크게 부를지도 모릅니다. 난데없이 이런 것에 국민의 눈길을 끌게 만드는 세상에 이런 선거는 처음 경험합니다. 마땅히 이번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 3년 차를 지나는 시점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 위반은 탄핵 사유가 켜켜이 쌓여있고 헌법 파괴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경제정책 실패하고 외교정책 실패하고 이런 일련의 문재인 정권 심판이 되도록 야당이 유도해야 되는데 이 야당이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30, 40대의 부동층을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도 잘 선방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 코로나에서 오는 경제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을 지지해야 된다. 이러한 분위기. 그리하여 어느 사이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 야당이 사사건과 시비를 걸고 있다. 하는 야당 심판론. 이게 부동층에 어느 정도 먹혀서 30, 40대 부동층이 야당 심판론을 동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야당이 무기력하다. 그래서 투표하러 가기 싫다. 여당은 물론 찍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저 무기력한 야당에 위해서 내가 일부러 투표장에 가야 되느냐 하는 요런 중간 심리에 있는 유권자가 투표 6일을 앞둔 시점에서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미래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통합 공천에 큰 점수를 줄 수 없습니다. 실패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황교안 대표와 그 측근들은 이 선거에 우리가 낙승할 수 있다. 숨은 보수표가 결국 투표장에 나갈 것이다. 이런 낙관론, 허당성세를 부리고 있었으나 역시 그 한계에 부닥쳐서 이제 후보 등록 개시 직전에 할 수 없이 구원군 총사령관으로 김종인 총괄위원장을 모시기에 이른 것입니다. 저는 감히 30, 40대 특히 그리고 아직도 어느 정당 후보를 선택해야 할지를 망설이고 있는 분들에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제1야당은 이제 김종인 총괄체제에 들어서서 그 면모를 바꾸기 시작한 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등판하는 시점은 제가 좀 과장되게 얘기하는 감이 혹시 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만 3군 수군 통제사에서 해임되어 백의종국 끝에 다시 그 전진사령부로 내려갔을 때 양 원균이 지휘하던 함선이 전부 파괴되고 달랑 12척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게 유명한 상류 12척 정신인데 제1야당이 부동층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이들 이끌지 못하는 그 폐허와 같은 상황은 상류 12척에 비유할 만합니다. 이제 황교안 대표로부터 지휘봉을 받아든 김종인 위원장 앞이 캄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첫째로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는 좀 심하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선거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전국 단위, 광역 지역 단위로 유세반도 편성하지 못하는 이런 지도부가 어디 있습니까? 고위직을 차지한 총리, 장관, 국회의장, 국회 부의장. 그래요.
오늘의 이 제1야당을 걱정하는 인사들이 제가 알기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국민의 잠재적 지지를 받는 이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 공천 과정에서 억울하게 탈락했으나 아무런 불평 없이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 마산 출신 이주영 부의장, 그리고 안동의 김광림 의원, 그리고 포천의 김영우 의원 스스로 물러선 정병건 의원 등, 이런 사람들로 대규모 유세단을 만들어서 곳곳에 파견해서 이게 깜깜한 선거에 바람이라도 일으키는 그러한 절수라고 하는 것은 눈뜨고도 볼 수 없습니다. 기껏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박 교수, 신 교수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게 먹혀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늦지만은 혼자 나서야 됩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6일 매일 아침에 회의하는 건 텔레비에 비치지 마세요. 그냥 문 잠그고 회의하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해가지고 매일 기자회견에 나서서 이 선거의 본질, 그리고 야당의 공약을 처절하고 집중적으로 국민에게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지금 제1야당은 이대로 상태에서는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이건 엄살이 아니고 진실이다. 특히 수도권 곳곳에서는 간발의 차이로 질 수밖에 없다 하는 곳이 수십 군데다. 그렇게 되면 이 상태로는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진실을 김종인 위원장 입을 통해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숨은 표가 나와서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건 내가 보기에 이 시기에 그런 말을 한다면 그건 허장성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둘러본 바에 의하면 PK 지역에서 상실될 때가 있고 수도권은 곳곳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표정이 역력하다는 것을 저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이번 선거의 본질을 유권자들에게 성실하게, 집요하게, 강력한 목소리로 김종인 위원장이 설득해야 됩니다. 첫째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느냐, 아니면 친중 종북 정권을 지속시켜서 지금까지 계속되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한 것을 더욱 훼손케 할 것인가? 나아가 만일 이들이 과반수 이석을 넘어서 3분의 2 이석을 확보하게 된다고 한다면 종북형 개헌을 해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헌법을 만들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이번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느냐, 이걸 지켜내지 못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선거라는 것을 제일 먼저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잘 선방하고 잘 관리하고 있다. 자화자찬 문재인 대통령 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허황되다고 하는 것은 김종인 위원장 자신이 증인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체계가 튼튼해서 지켜진 것이지, 문재인 정권은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코로나 감염자들을 불러들인 꼴 아닙니까? 국민이 지키고 의료진이 지킨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한국 의료체계가 지킨 것입니다. 오늘 의료체계가 이만큼 확립되게 된 데는 김종인 위원장 당신의 공이 있잖아요. 그 노력이 있잖아요. 이걸 쳐들어가지고 국민들에게 아주 또박또박 확실히 문재인 정권이 선방하고 있다 하는 것은 허구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설명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는 윤석열 검찰을 파괴하려고 지금 덤벼들고 있습니다. 7월 초에 공수처가 발족되면 윤석열 검찰은 파괴되고 말 것이다.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사왔고 지금 4.15 총선거 이후에 수사가 개시될 울산시장 부정선거 게이트는 그 종착점이 임종석 비서실장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조국 사태에도 아직 수사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수처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게 다 멸실되게 됩니다. 왜 멸실되느냐? 공수처에서 지금까지 조사한 그 기록을 전부 이송하게 해가 거기서 그냥 뭉개버리고 말고, 놀랍게도 윤석열 총장과 이 두 개 게이트의 실무적 책임을 졌던 사람 14명, 이미 열린민주당인가 거기서 살생부까지 만들었죠. 이들을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게 돼가지고, 그래요 검찰총장 자리, 나머지 사람들 지키고 있는 자리를 더 이상 지키지 못하게 전부 몰아내버리는 상황이 생길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윤석열을 지키느냐,
동시에 공수처를 폐기하느냐? 아니면 조국을 지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느냐? 이 선거. 그런데 놀랍게도 20대, 30대, 40대 젊은이들 가운데는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하는 청와대와 여당의 홍보에 감염되고 중독됐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김종 위원장. 그들은 이 공수처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검찰의 횡포를 막을 수도 있고 검찰의 사법농단도 중지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에 환상을 심어준데 오염이 돼 있어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문재인 정권과 그 소수의 실질적 지배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검찰을 파괴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힘주어 설명하십시오. 황교안 대표가 왜 재난소득 논쟁에 난데없이 끼어듭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직후에 한 말이 있죠. 그 말이 나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금년에 512조에 달하는 이 예산 중에서 불효불급한 거 20%를 줄이면 100조가 조성이 된다. 그 돈을 가지고 소기업, 중소기업 중에 특히 소기업 자영업자 근로자들과 극빈청에 대해서 일회용이 아니라 상황이 끝날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그게 나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김종인 위원장 이를 바로잡으십시오. 이렇게 바로잡았을 때 일부 이 재난소득에 중독돼 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걸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바르게 나가야 합니다. 이 정권이 하는 대로 재난소득을 가지고 퍼붓기를 시정하게 된다면 지방자치단체까지 이게 덤벼들 이렇게 된다면 이건 종당의 베네수엘라, 아르헨틴, 그리스의 꼴이 된다고 하는 것을 김종인 위원장은 재정 전문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실감 있게 설명해서 집중적으로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대강의 큰 줄거리만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명한 김종인 위원장은 제 말이 어떤 것인지 다 확실히 알아 챙겼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부동층에 대해서 특히 20, 30, 40대 젊은 층의 이 막대한 부동층 그리고 맹목적으로 일순의 한순간에 문재인 정권을 보호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 계층에 대해서 아니다. 제1야당이 믿음지는 못하지만 만일 그대들이 그런 식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훼손이 오고 재난소득이 재정의 위기를 불러오게 되고 엄청난 국가의 기본이 흔들리는 일이 될 것이다. 믿음지 못하지만 이번 이 선거에서만은 제1야당을 찍어달라. 김종인 위원장 손발을 비비듯이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